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급제도 그리고 감액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제도는 좀 복잡하고 그 안에 많은 세부 사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한 부분인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족연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문제점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족연금의 개요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망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사망자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자,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입자가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유족은 그 기본연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에서 20년 미만 납부했다면 기본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 미만이라면 40%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연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수급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의 수혜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족연금은 주로 1순위인 사망자의 배우자가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에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령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연금의 첫 번째 수혜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일 때 지급이 됩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일 때 수혜가 가능합니다. 손자녀와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자, 유족연금은 유족이면서 사망자와 생계를 함께 했던 유족에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함께한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살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사망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그 가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유족연금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0년대와 90년대에는 예벌이 가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주된 소득원이었고요. 부인은 가사나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이때는 남편이 국민보험료를 납부를 하고요. 사망하는 경우에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족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중복 수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족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연금만 그냥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를 합쳐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배우자가 3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일부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노령연금 60%인 유족연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본인연금 30만 원에다가 추가로 유족연금의 절반인 60만 원을 더해서 총 90만 원을 받을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경우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해진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출생 연도에 따라서 55세 내지 60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 유족연금의 지급이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현재 금년도 2024년 기준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으로 298만 9,238만 9,237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300만 원 정도 이상 벌면 유족연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 다음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지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족연금은 혼자 사는 배우자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배우자가 재혼 후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그 지급이 중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때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해서 받는 것은 법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유족연금과 관련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재혼 문제에 부딪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유족연금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족연금 차액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자,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25세가 되어서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이 유족연금 차액보상제도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 일시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유족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적을 때 그 부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끝으로 유족연금과 관련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의 수혜 자격과 그 범위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의갑이나 국민연금의 수령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유족연금 수령 후에 상황을 대비해서 재혼과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